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김희수입니다. 이번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응해준 분들 모두가 민주당의 대들보의 기둥이며 국민께 몸을 바칠 각오가 된 공복의 자세가 투철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집권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관리위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명정대한 심사와 불편부당한 경선 관리로 최고의 후보들을 국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온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첫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하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상호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동안 당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되어 민주당의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헌신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에 임명되어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의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온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철원의 너른 들판에서 태어나 거목으로 성장한 우상호 후보자가 고향에 헌신하는 첫걸음에 나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발표를 시작으로 국민께 헌신할 최고의 후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하기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했고, 잠시 전에 대구 현장 최고위에서 의결을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절차는 최종적인 후보에 대한 인준은 당무위원회 인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절차가 최고 의결까지 진행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접수를 받은 이래로 이번 주 월화 23, 24 이틀에 걸쳐서 공천 면접을 진행했고 25, 26 양일간에 걸쳐서 각 선거구에 대한 17개 시도에 대한 공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강원도 특별자치도 단수 후보로 우상호 정무수석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3월 2일 날 추가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들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때 또 2차 브리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의 신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하위 20%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보내왔고 저희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면으로 소명을 하셨고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과정 속에서 그 어떤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규제 10호 제74조에 근거해서 후보자의 소명과 함께 검증을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현재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5분인데 그 중에서 20%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했으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평가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주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심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때는 이 영상 오디오를 감안하셔서 반드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연합뉴스 안정훈인데요. 그러면 오늘 강원도 발표했는데 서울이나 부산 등의 어떤 전략 지역들 발표 시점은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일 날 저희들이 그러면 벌써 첫 번째 공관위 회의 열고 면접 2차례, 심사 2차례, 그러니까 5차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3월 2일 6차 회의가 될 텐데요. 6차 공관위 회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경선 지역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3월 2일쯤 경선 여부 또 경선 대상, 경선의 대략적인 스케줄, 경선 방법 이런 것들이 3월 2일쯤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십시오. 저쪽 뒤쪽에. 잠시만요.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광주방송의 정지훈 기자입니다. 광주하고 전남은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체장이 한 명으로 이제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의 당원과 전남의 당원 규모가 다르고 각 상대 지역에 대한 그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공천 룰이 정해지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아마도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이 세 곳이 이제 통합 대상이고, 그 중에 광주, 전남은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대전, 충남도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지역의 그 공천 관리는 과거의 공천 관리와는 조금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이 공천 과정이 그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시도민들이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 통합된 특별시를 잘 이끌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설계할 생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예. 예, 제주도의 재미일보 윤승빈 기자입니다. 그 오영훈 지사가 이제 기각됐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소명 기회는 또 있을지랑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한 페널티 통보도 다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선출직 평가위원회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그것과 관련된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그거는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당 후보자들의 그 가감산
심사 때 가감산도 있고 경선시 가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다 통보가 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의 좌동철 기자라고 합니다. 같은 지문지만 그러면 오영훈 기자 같은 경우는 재심 이렇게 다시 청구하는 그런 기회도 없는 거고 사실상 그 하위 20%에 속해가지고 경선이나 공선에서 최종 마이너스 20% 감점 받는 게 확정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의 신청 처리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뭐 재심이라는 절차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 가감산에 대한 적용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결론이 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오영훈 지사께서 일을 못했다 잘했다라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한 상대평가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건 그런 그럼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지난번 22년 경선 때 이미 불이익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건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그 위원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판단은 당대표조차도 위원을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밖에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하고 평가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정량적으로 때로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이 누구랑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고 멀고 이런 것이 작용될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언론에서 무슨 학살 어쩌고해서 기사를 냈던데 정말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겠고 우리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그런 정치적 친서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평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 문대림 후보의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탈당 전력인데 이번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감산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개별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감산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은 원칙대로 진행합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제주도에서 많이 보셨네. 예. 우리 강원도 언론은 안 계신가요? 예.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입니다. 예, 예. 네, 가장 먼저 그 강원지사 후보로 결정하신 만큼 좀 어떤 의미 부여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아까 우리 그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 그 단수 결정은 제 1호 공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에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해서 대략 2,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의 공천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1호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또 강원도민들의 이제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가 잘못 선출됐을 경우에 받는 그 강원도의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걸쳐서 윤석열과 함께 등장한 윤석열 키즈 8명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키즈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그 통보가 다 뭐 다른 지역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가감산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가감산 이의 신청 기간도 다 끝난 겁니까?
가감선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당헌 당규 규정대로 가감상 통보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당헌 당규상 제대로 통보했는지 여부만 사실관계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단수 지역에 대한 발표가 한 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선 지역에 대한 발표가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저렇게 이제 아까 말씀한 광주, 전남의 대구, 경북 이게 통합 지역에 대한 것은 또 조금 좀 다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는 또 추가 공모 또 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약간 유형이 좀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유형대로 심사를 해서 그때그때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뭐 더 있습니까? 예. 그 경기 평택을이나 이제 전북 군산처럼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나 뭐 일각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뭐 재보궐 선거 치러지는 지역들에서 일각에서 이제 무공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랑 그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 두고 이제 송영일 전 대표랑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동시 출마 준비 중이신데 뭐 이곳을 혹시 경선 지역으로 남겨두시는 건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신지도 여쭙습니다. 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뭐 수차례 저희들은 아직 그 보궐선거 수요가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로서는 이제 4개만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도 다 저희들은 공천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 선거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벌써부터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 부분들은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선거구별 구체적인 논의는 조금 더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실까요? 그 3월 2일 날 저희들이 공천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오전에 할 텐데 가능하면 오전에 브리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사전에 좀 시간을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하면서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위원장님 또 추가하신 말씀?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는 뭐 끊임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모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은 없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견지해 가면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